혹시 티켓 한 장으로 FF에서 신나게 놀다가 벨로즈 가서 공연 보다가 무신사 게라지에서 마무리를 해보는 그런 경험, 홍대 클럽 경험 없으신가요? 오늘 아는 거 10이다에서는 우리들의 이야기이자 또 홍대 문화의 꽃과 다름없고 또 요즘 최근에는 심장으로 불리고 있는 이 라이브 클럽 데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클대 라이브 클럽 데이가 언제 시작됐는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라이브 클럽 데이라는 타이틀로는 2015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라이브 클럽 데이와 같은 형태는 비슷한 형식의 행사가 과거에도 존재해 왔었고, 또 홍대 앞이 워낙 이제 라이브 클럽이라는 공간으로 유명한 공간이잖아요. 이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이브 클럽들이 모여서 다양한 행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라이브 클럽 데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들이 한 10여 년간 계속 열려왔는데, 몇 개의 클럽들이 만들어져서 같이 이제 라이브 클럽 데이 협동조합이라는 거를 만들게 됐어요. 그때 지금 이제 같이 했던 클럽들이 뭐 에반스, 또 벨로주, 그리고 CJ 아지트, 뭐 무신사 게라지, 상상마당 같은 클럽들이 함께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라이브 클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한 90년대까지도 올라가게 돼요. 그 당시에는 클럽이라기보다는 공간에 가까웠죠. 라이브 클럽이라고 하는 아직 개념 자체가 좀 생소할 때였으니까 그런 공간들이 평소에는 락바라든가 아니면 음악 감상실 같은 걸로 운영이 되다가 특정한 날이 되면은 특정 밴드가 공연을 함으로써 그 공간 자체가 라이브 클럽의 어떤 형태를 띠고 운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01년도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3월일 거예요. 클럽데이라는 행사가 처음 생기게 됩니다. 이 클럽데이라는 행사가 이제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이 우리나라에 있는 좀 대표적인 문화상품 혹은 또 이제 문화 관광 콘텐츠 같은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다가 이 클럽데이라는 행사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클럽데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이제 댄스 클럽, 복합 문화 공간에 좀 가까웠던 댄스 클럽에서 이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원티켓 행사였었는데, 그 당시에 이 클럽이라는 공간이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불법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몇 가지 조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합법적인 기틀을 마련을 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월드컵 때는 막 엄청나게 외국에서 한국으로 관광객들이 쏟아졌잖아요.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문화 관광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기관에서는 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스컬처 그리고 어떤 문화를 상징하는 행사와 공간으로 홍대와 클럽데이 같은 행사를 홍보를 하는데 저녁에는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상황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그 클럽의 업주분들 그리고 이제 공간문화센터라든가 몇 개 이제 이런 데 뜻을 같이 하는 기관들이 모여서 클럽문화협회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클럽문화협회가 만들어진 그 중심에는 댄스클럽이 있기는 했는데, 그 당시에 홍대에 또 여러 가지 이 라이브와 관련된, 쉽게 말하면 댄스클럽이 아닌 조금 더 장르 음악에 가까운, 그리고 밴드가 공연을 하는 형태의 공연장들이 계속 있었단 말이죠. 이 라이브 클럽들이 모여져서 만든 사운드데이라는 행사가 2004년에 처음 만들어져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 사운드데이가 지금의 이 라이브 클럽 데이 약간 원형과 같은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경계 음악 축제, 이 라이브 클럽 데이가 한번 굉장히 크게 변화하게 된 경우가 한번 있었었는데요. 라이브 클럽 데이가 2007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운드 데이에서 클럽 데이로 통합이 됩니다. 실은 그 전에 클럽 데이는 한 10개 정도 되는 댄스 클럽들을 갈 수 있었고, 또 사운드데이 같은 경우는 한 6개 정도 되는 이제 라이브 클럽 공간들을 갈 수 있었는데, 이게 합쳐진 거죠. 그래서 거의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이 클럽데이 때마다 20개 클럽에 한 15,000명 정도의 관객들이 몰려들었고, 그때 이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인디 문화 그리고 이 유스컬처 그리고 홍대의 문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2011년도에 이 클럽데이가 117회를 끝으로 잠정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몇 년간은 클럽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이 공간들을 운영을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됐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4년
말에 연말에 이제 홍대에서 계속 클럽을 운영하고 계셨던 클럽 업주님들이시죠. 연말에 이제 서로 누가 힘드니, 누가 더 힘드니, 누가 덜 힘드니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옛날에 우리가 좀 같이 이 홍대 씬의 어떤 부흥을 만들었던 것처럼 2000년대 중반에 새로운 밴드를 발굴하듯이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다시 시작해보면 어떠겠냐라는 말씀들을 좀 나누셨었어요. 그때 저희가 이제 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개념, 어떤 하나의 기관이 주최하는 형태가 아니라 모든 클럽 이 사장님들 그리고 이 주최자들이 동일하게 발언권을 가지고 또 모두가 기획에 주체로 참여를 해서 하는 형태의 기획을 같이 좀 얘기를 하게 됐고요. 그게 이제 2015년에 라이브 클럽 데이라는 이름으로 부활을 하게 됐습니다. 저기 지금 포스터도 있죠. 이게 이제 2월 27일이었거든요. 라이브 클럽 데이 1회 포스터입니다. 되게 재밌어요. 이때 라인업을 보면은 가령 3호선 버터플라이 같은 팀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승열 님도 계시고 이디어테이프 같은 팀도 있고 한데 서울전자음악단, 혁오, 호란, 그리고 로다운 30, 그리고 눈뜨고 코베인처럼 굉장히 오래된 인디 밴드들도 있잖아요. 이 당시에 어떤 흥미로운 일들이 있었냐면은 밴드들 사이에서 이번에 라이브 클럽데이 나가야 된다, 돌아왔다, 클럽데이가 예전에 사운드데이로 시작됐던. 그래서 여기에 꼭 나가야 이 앞으로의 어떤 그 인디 밴드로서의 활동에 이정표, 상징적이다, 이거 앞으로 계속 될 거니까 이 1회 포스터에 이름을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밴드 분들께서 함께 하시려고 또 연락을 받았었고, 섭외가 굉장히 행복한 형태의 섭외였었죠. 그 1회 2월 27일이면 굉장히 추웠거든요. 근데 추운 겨울날 모든 클럽 앞에 이렇게 대기줄이 서 있던 모습들이 되게 장관이었고, 당연히 이제 티켓은 매진이 됐었었는데 그때 그 에너지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이 라이브 클럽, 그리고 이제 인디 음악 혹은 이제 장르 음악, 그리고 밴드 음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저변이 넓어졌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단독 공연들도 공연장에서 열리고, 저희가 2015년에 시작했었을 때보다, 그리고 예전에 2004년에 사운드데이가 시작되었었을 때보다 이 레이블의 숫자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저변이 확대가 됐죠. 이 라이브 클럽데이 자체가 홍대 문화의 굉장히 중심축이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 중심에서 컨텐츠가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그 털을 중심으로 한 문화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특별한 축제적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전히 또 굉장히 신진 밴드들이 가장 먼저 서고 싶어하는 페스티벌이기도 하죠. 페스티벌보다 훨씬 더 엔트리의 단계에서, 그리고 좀 더 잦은 기회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이제 라이브 클럽데이의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음악이 존재하는 한 홍대 앞에 라이브 클럽이라는 공간, 그리고 라이브 클럽데이는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계속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라클대의 의미를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지속 가능한 플랫폼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은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에 밀리게 되면은 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라이브 클럽데이라고 하는 게 이 수익 모델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안정된 안전망 같은 것들을 만들어줬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주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처음에 시작은 클럽데이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간 문화의 재생과 그리고 팬덤 경제를 연결시켰다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공간 문화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지역성에 중심을 둬서 이거를 생산해내는 사람들의 어떤 기획에 기반해서 만들어지는 포인트가 좀 간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라이브 클럽데이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팬덤 경제입니다. 홍대 전체를 무대로 해서 내가 걸어가면서 즐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홍대라고 얘기하는 전체의 어떤 경제권하고도 연결이 좀 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 문화를 창출해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 내가 이 음악을 좋아하고 밴드 음악을 좋아하고 한때 내가 이 음악을 좋아했었고 홍대를 갔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소속감이 지속적으로 이 문화를 서포트하는 기둥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클대, 라이브 클럽데이는 우리가 생각해왔던 이 축제를 재정의했습니다. 막대한 자본으로 거대한 무대를 세우는 대신에 동네의 작은 클럽과 공연장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
장소로 만들어졌습니다. 새로운 밴드는 팬덤을 만날 무대를 얻고 관객들은 새로운 취향 그리고 새로운 밴드를 발견하는 선순환의 통로, 바로 이게 음악을 통해 도시의 그리고 공간의 감정과 커뮤니티를 재생하려는 가장 한국적이고 힙한 시도입니다. 무대는 계속돼야 하고 나클대는 그 무대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플랫폼으로 지속될 거라고 믿습니다. 알아두면 언젠가 한 번쯤 써먹을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게 만드는 고급 교양과 지식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힙봉이 가득 차는 그날까지 아는 것이 힙이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